넘어내는 제도입니다. 조조가 가장 먼저 실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를 하고 아주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보고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도 많이 했고 이로부터 시행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토지 제도가 이 정전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물정자를 쓰고 이 팔리에다가 요게 뭡니까? 네, 옥곡이라 그러죠. 고곡이라면 꼭곡이랍니까? 예. 하나는 일본을 상징하고 하나는 한국을 상징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해석을. 예, 이 정충이죠. 그래, 정충입니다. 태극에다가 정충을 넣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국기에 대한 해설은 다음에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우리 국세와 옥세를 같이 얘기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11회에 걸쳐서 대고려국에 대한 기사가 실린 걸로 봐서 상당히 이 대고려국이라는 게 국가의 모습도 갖추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몰랐죠. 봉황의 나라, 이 대고려국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이제 건국업자들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이제 일했던 사람들을 건국업자라고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논문에도 나오고 건국업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각 도에서 강도 지역에 이주해서 살면서 여기 이제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의 각 도에서 나오신 분들 출신 도비를 해서 분류를 해서 쭉 다 있는데 나중에 또 우리 할아버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건국업자라고 가리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애들한테 너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냐 하면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뭐 축구 선수가 되겠다. 다 얘기하지만 나 건국업자 되렵니다. 나라 세우는 사람 되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건국업자 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담삼아 저런 번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건국업자라는 얘기가 참 좋아요. 우리가 연말연시 때 술 먹면서도 우리는 세우자 이런 건배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뭘 세워? 나라를 세우자는 얘기죠. 제 여담입니다만 제 적은 놈 이름이 조지엄입니다. 지엄, 짓다. 예, 건국업자가 나라를 세우는 것도 짓는 것이요. 의사가 약을 짓는 것도 짓는 것이요. 예술가가, 음악가가 작곡을 하는 것도 곡을 짓는 것이고 또 밥을 짓는 것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적은 놈 이름을 제가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동사무소 갈 때까지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을 못 지었어. 그래 이름을 짓다가 못 지어가지고 지음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 가서 책을 쓰는 것도 지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 내 이름 안 좋아. 괜찮아. 뭔가 해봐. 어? 너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라라도 하나 세워봐. 좋지.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국업자들 이러한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우리 관계토 고구려 기상을 간직한 후손들이니까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고려국이 건국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제 여기 간단히 적어놨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진 정책 그리고 또 미국의 서부 정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땅에 대고려국 건국의 꿈을 심어주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고려국 건국운동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한 한민족의 고토인 만주 땅에 대고려국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17년부터 간도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우리 조선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일본 사람하고 4개국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선에서는 길림성에 거주하는 정안립이라는 분과 또 양기탑 이 두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주사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인이죠. 주사형과.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 세나가 세스입니다. 마리언 제라페 작가님에게도 세나가 세스입니다. 이분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 아시아주의자 세나가 세스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세나가 세스의 아시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분이 추진을 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밀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운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상해 임시정부도 참여를 바뀌고 선언서까지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중요하게 있었다 하는 것은 자, 이 국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이제 방법은 독군이죠, 독군. 중국의 그 산해혁명 후에 그 이제 순무 대신을 파견해가지고 그 성을 다스린 그 성에 요걸 없애고 파견했던 이제 지방관을 이제 우리가 독군이라고 그러죠. 독군이 자체적으로 군대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더 관을 통치를 다 했었죠. 이 이제 독군들을 각지에서 독군들을 일본에서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가져와서 이 독군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정리를 해서 그게 새로운 정부를 군대를 만들고 해서 정부를 세우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독군은 우리한테 1888년도에 조병지에게 공문을 보냈던 바로 위안스카이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독군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그 체계가 무너지고 이제 이 독군들이 활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앙정부로서의 어떤 역할이 많이 떨어졌을 그 시점에 독군들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한꺼번에 독군들을 쳐벗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제 주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 주사형이 합니다. 중국의 우리 대고르 창조 주사형이 이제 만주 독립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런 독군을 무너뜨려서 만주의 독립국가를 자기들이 이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동포들도 뭉쳐서 이참에 나라를 하나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주사영이가 만주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 정한입과 양기탁이 우리 동포는 우리 조선족은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도 나라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입은 이제 대고르고 건설을 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 해결해야 될 조건으로 일본의 자금을 이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자금을 끌어들이고 나면 고종 황제나 영친왕을 망명을 시켜서 정부를 세워서 장차 이 조선의 독립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실제 고종이 이제 망명 계획을 세우죠. 그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이상설과 이회영이죠. 이회영 선생님이 이제 고종의 이제 망명을 하는데 이상설은 실제 고종 황제한테 폴라드 오스프로 망명을 하라고 청원서를 보냅니다. 고종 황제한테 이상설을 2번 상소를 보냅니다. 한 번은 한일 합방 됐을 때 자기를 하십시오 라고 보내줘. 나라가 빼앗겼는데
임금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 임금님이 자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금님이 자기를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를 해야 됩니다. 황제님이 자기를 하셔서. 이렇게 이상선이가 충정입니까? 충절이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브라질법으로 망명청원을 합니다. 이상선 선생님이 망명을 신청을 하죠. 자, 이게 이상선 선생님이 보냈던 망명서 청원서입니다. 청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놨죠. 오호 통제라 금일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폐하께서 한번 다른 나라에 파천하신다면 아간 파천하신다면 열국의 공로를 가히 대창할 수 있을 것이니 천하의 이런 단연코 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러시아인 브라디보스크로 파천하시도록 단호히 계획하십시오. 신들이 다 잘 모시고 일동적으로 해서 이래 하겠습니다. 러시아로 망명하십시오. 왜 러시아로 망명을 요청했느냐, 블라디보스크냐 하필이면 거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다. 그 이제 소설책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고 러시아 외교문서에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명성황후가 그날 여우사냥 때 시해당했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때 친위 대장이 고종한테 묻습니다. 여우사냥이 있던 날 저녁에 황후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저녁에 별난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말씀하시죠.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놨으니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낭인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똑같이 옷을 입은 하녀들, 시녀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냅니다.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네가 황후냐. 침실에서 복도에서 마상으로 끌어내서 무차비 살해를 하다가 한 사람을 끌고 가서 국부검사를 하고 불 태워버리죠. 국부검사를 한다고 해서 명성황후인지 압니까? 그렇지. 나라의 어머니를 욕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망신을 주고 불태워버려. 그런데 그 뼈 한 조각을 나이 많은 환관이 훔쳐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종 황제는 3년 동안 장례를 안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년 있다가 치르는데 그 뼈 한 조각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뼈만 분석해보면 알겠죠. 명성황후인지 아닌지. 어찌됐든 간에 그날 저녁에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고 그 친위 대장이 모스크바로 돌아가지를 안 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살았는데 명성황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고종을 그쪽으로 모시려고 했다. 아마 이런 주장들도 최근에 있고 또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외교문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신 걸로 해놨느냐. 일본한테 덮어 씌워서 중국가 했다 하니까 그래 누가 했다 해라.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나쁜 여론들을 형성을 해서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정세를 끌고 가려고 했던 고도의 어떠한 수단이다. 네, 이렇게 보는 전에도 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망명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당시에 동정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자국의 외무성에 보낸 비밀 문서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외무성에 보낸 그 자료들이 되겠고요. 뭐 이런 이제 상속이 있고 나서 유해영이가 고종 황제의 이제 망명을 적극 이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이제 하죠. 그래 그러니까 고종은 맞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망명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끝에 망명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자금도 다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망명 자금을 이범윤이가 청산리바위 밑에다가 지적부하고 같이 묻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망명 자금을. 그래서 그걸 찾아로 내가 10년 동안 다녔다는 얘기고. 그래서 고종 황제 망명이 결국은 발각이 나서 실패를 하던데 어친왕을 망명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어친왕 망명도 2번 시도가 됩니다. 한 번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일본 경찰에 잡혔고, 2번째는 내려가지고 안동, 지금은 이제 단동이죠. 단동 역 앞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호송돼서 오죠. 그러자 이제 안 되니까 영친왕을 다시 이제 망명을 시키려고. 영친왕이 결혼을 해갖고 이제 신혼여행을 영국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제 상해 중간에 이제 상해에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 영친왕도 붙들려서 이 망명들의 망명 정부 수립하는 게 결국은 이제 숲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고종이나 이런 영친왕들의 망명이 이루어졌다면 간도 임시정부의 그런 어떤 위상이나 역할도 좀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 이 조선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어친왕은 우리 황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항일 의식이 강했던 분이죠. 이분은 독립만세 선언서에도 이제 이름을 올리고 끝까지 창씨 개명도 안 하죠. 아주 일본에 대한 대의사상이 아주 컸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임시정부의 안창호 내무총장하고도 협의를 다 해서 그렇게 아주 엄밀하게 추진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결국은 뒤에 나옵니다만 정한립 선생이 이 망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안동역에 마중 나갔다가 붙들려서 이 대고려국 건국운동도 중단되는 계기가 바로 이 망명정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우당 선생님이 적극 우리 고종 황제 망명을 추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친왕 우리랑 아주 일본에 대한 반일 정신이 아주 강했던 분이죠. 결국 고종 황제 류세 파청이 실패를 돌아가자 이제 고종의 간도 망명 정부 이제 수립도 사실 막을 다 내리게 됩니다. 자, 정한이는 이제 대고려국을 건설을 하려고 보니까 일본의 무기를 좀 가져오고 해야 덕분도 뿌리치고 이 운동을 하는데 아저씨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1917년 12월 16일 날 이제 유동열과 함께 동삼성 이제 한족 생계회라는 이제 모임을 이제 하나 만듭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중국에 이제 총통한테도 가고 총리한테도 가고 또 외교부와 내무부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변의 동삼성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이게 한국 이제 독립회로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쭉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설립이 되자 우리 간도관리사 이제 이범윤 선생 간도관리사가 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동희 장군도 같이 이제 길림으로 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4월 13일, 14일 날 이제 정한이 집에서 제1회 이제 총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일본이 이제 방해 공작에 의해서 18년도에 이제 동삼성 한족 생계회는 이제 해산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정한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정한이가 18년 8월 7일 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 활동하고 있던 장우건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본이 이제 왕을 이제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권자, 데라우치 이제 마사다케 이제 총리하고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렇게 일왕을 만나고 총리를 만납니다. 우리가 강조에 독립국가를 세울 테니까 이제 돈 내놔라. 이제 담판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야당 당수하고 이제 중국 사람 2명도 이제 배석을 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도 다 고려국을 세우는데 다 호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강요 회의에 정한일이가 갑니다. 참석을 합니다. 강요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브리핑을 합니다. 이제 대고국을 고려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서 국내지책으로 손을 내밀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때 가기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쪽에 이제 제가 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만주 벌판에 이주하여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면 누이좁고 매로좋지 않겠는가. 일본은 옛날부터 섬에서 탈피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간도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 능력이 있다. 문제는 자금이다. 만주에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아다시피 갖춘 게 없다. 부득이 손을 내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가 자금이고 둘째가 병력인데 6만 명의 군사를 맡겨주면 만주에 활개치고 있는 군벌들을 쳐부수겠다. 그래서 국가가 건설되면 일본이 맹주로서 군림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 되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안정되어 쭉 발전할 것이다. 자고로 동양 삼국은 새 발로 서 있는 솥단지와 같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새 발로 서 있는 솥단지와 같다. 그런데 일본은 한 발을 자르고자 한다. 조선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미 없애버렸죠. 만약 쓰러진다면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생살로 흙이를 달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선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서로가 불행한 것이니 우선 막고 보아야 할 일 아닌가. 할 일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넉넉히 밥을 지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니까,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런 말을 하니까 강요들이 이제 웅성거리죠. 그래 이제 일본 수상이 묻습니다. 만주에 국가를 세우면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한이는 귀국에 소신껏 하라. 그리 대답을 했답니다. 정한님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자 내각에서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승인해주면 고려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이제 정한님이 서울에 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가가지고 총독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려국이 얘기를 하니까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정한님이가 총독 책상 위에 있던 잉크백을 집어 던지고 때려치우러 가고 그리 이제 나왔습니다. 잘못을 꾸지르고 나왔습니다. 정한립은 안립은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정영택입니다. 정영택.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훌륭하신 분이고 해방되고 나서 또 남북 통일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강도에 이주한 우리 선각가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였었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또 환영위원장으로 선언문도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이 이제 양기탁 선생님입니다. 양기탁 선생님은 이제 데려온지 이제 총독 암살 사건에 105인 사건이라죠. 그 이제 연루돼가지고 징역 6년을 치르다가 5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남도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1916년도에 만주로 가서 이제 신흥 무관학교 광복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대고려국 건국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16년도에 양기탁은 미국의 안창호 선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고려국가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만주로 이주해 와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만주로 돈을 좀 보내라. 그러면 만주에 농장을 개척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독립운동하고 대고려국 건국운동에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미하로 한 500원 정도 가진 사람들을 좀 많이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농장을 경영을 해서 그 수익금 반은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자금이 독립운동, 무장 항쟁, 투쟁에 하도록 이제 돈들이 많이 또 넘어오죠. 그게 이제 역할은 나중에 이승만 역할을 하죠. 또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횡령을 해가지고 착복을 해가지고 이제 탄핵을 받아서 이제 쫓겨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기탁은 1918년 8월달 중국인 그 주사영과 이제 같이 간도를 출발해서 지린, 천령, 장춘을 이제 거쳐서 이제 동지를 이제 휴학을 하니까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상해로 주사영을 만나러 상해로 가다가 이제 텐진에서 다른 밀고에 의해 가지고 일경에 체포가 돼서 이제 고국으로 압송돼 가지고 2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양기탁이가 안창호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 업문이 되겠습니다. 양기탁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 되겠고, 양기탁 선생은 우리 간도 임시정부의 임정수리가 신봉자였죠. 그의 목표는 이제 만주 전체를 완전한 위상국가를 건설하는 게 양기탁의 꿈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제 활약에 이제 힘입어서 대고려국 건국 준비 작업은 착착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1919년 12월 18일 날 서울 본이동 장충관에서 이제 정암립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조선 고사 연구입니다. 조선 상고사 연구회죠. 이런 연구회의에 간판을 걸고 이제 대고려국 건국운동을 이제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명분상은 이제 우리 상고사 연구하는데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기부금을 모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죠. 1920년 4월 10일자 하고 1월 18일자 동아일보에서 이 총회 기사들은 이제 보도한 자료를 여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동지를 규합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정한립의 이제 체포라든지 그 양기탁의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이제 그 앞으로 되는 걸로 해서, 그리고 또 주사영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소식이 이제 단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실현됐다가 다시 추진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당분간 소강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독교나 이제 만주에서는 이 운동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들은 1920년 4월 20일 날 조선 총독하고 육군 대신 일본의 본국의 육군 대신 앞으로 보낸 그 문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린 길림성에서의 조선 고대사 영국의 해산에 관한 건 이런 이제 문서가 이제 보고된 내용이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이제 양기타고 정한림 선생의 그 활동 사항과 내용들과 지금 진행 사항들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중단되거나 꿈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래 뜻을 분복하지 않고 독교나 만주에서 비밀리에 모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데서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대고려국은 이제 흥룡에 일진의 흥룡에 일본의 이제 만주 진출을 위해서 조직된 이런 조직들과 이제 관련성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시아주의자들 일진회와 흥룡회와 이게 연관이 돼서 1931년도에 만주국이 건설되는 별도 파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국가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했던 것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대고려국이 건설되는 게 아니고 일진회와 흥룡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주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국이 건설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나가 세스 이는 아시아주의자로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대고려국의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게 정한림과 양기탁이 동조를 해서 일본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이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을 주창했던 세스의 이제 그 내역들을 그 활동상이나 그 내역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제가 표로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철이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가 이걸 최초로 주창한 중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나 사상 이념서도 아주 많이 펴낸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가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된 그 배경은